좋은 곳에 이제 큰 땅을 마련해서 공공택지 분양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매입 임대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반드시 뭐 잘못됐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라서 사실은 시세는 계속 변화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고 주변보다 싼 거지 내 부담이 줄여지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안녕하세요. 집중여행 시청자 여러분, 이종호 기자입니다. 저번 시간 저희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죠. 공공 매입 임대주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항상 톤이 일정하십니다. 누가 보면 AI인 줄 알겠어요. 네. 최근에 이제 경실련이 3번에 걸쳐서 이제 SH공사의 토지라던가 매입 임대주택이라던가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약간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진행하도록 할게요. 경실련이 매입 임대주택을 가리켜 짝퉁주택이라고 칭하며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주장을 보면 공동택지 아파트를 진짜 주택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 비싸게 사들이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실련의 주장 타당한 주장일까요? 세모입니다. 짝퉁주택. 와, 근데 워딩 자체가 세긴 센 것 같아요. 근데 공공택지 아파트는 진짜 주택이고 매입주택은 짝퉁주택인가?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공공택지 개발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랑 좀 다른 방식이기는 해요. 기존에 이제 뭐 단독이나 다가구나 뭐 원룸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말 그대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택지에 분양을 하는 임대주택이랑은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곳에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공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교통이나 뭐 입지적으로 좀 좋은데 이제 뭐 싼 값으로 좀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공공택지 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큰 부지를 마련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아무 곳에나 빈 땅에 지으면 되는 건 아니고 교통도 좋아야 되고 주거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입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좋은 곳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넓은 땅을 좀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 도입이 된 건데, 물론 이제 매입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어있는 땅이죠. 대부분 뭐 집이 몇 채 없는 곳을 이제 사들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택지비도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땅을. 그렇다 보니까 택지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다 직접 집을 지으니까 당연히 건축 원가도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이제 처음에 초기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대로 그냥 매매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땅값은 이미 비싸져 있고 입지가 좋은 데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비싼 값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죠. 근데 이게 반드시 뭐 잘못됐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라서. 빠른 공급을 위해서 매입 임대주를 하는 거니까. 매입 임대주택 공급하는 대상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 중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매입 임대주택이 다른 공공 임대주택들, 그 다음에 다른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던가 여러 가지 임대주택들에 비해 임대료가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0에서 90%선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설명일까요? X. 공공택지 분양 같은 경우에 보통 60%에서 80% 수준으로 이제 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세의 뭐 30~40% 수준으로 이제 임대료 결정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더 싸게 공급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저도 여러 가지 임대주택 같은 걸 좀 찾아보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매입 임대주택의 비용이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더 쌀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 다가구 원룸 이런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거라서 사실은 좀 더 쌀 수밖에 없거든요. 수치적으로 시세 얼마다 얘기를 하지만 이게 딱 따지고 나보면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준으로 하면 지역을 동일하다고 보면 5천만 원 되게 한 30만 원의 임대료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건 아파트인데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좀 더 싸더라도 임대료가 올라간다던가 보증금이 비슷할 때 임대료도 거의 비슷하다던가 이런 경우가 조금 태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확정 짓기는 어려운 문제.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다 천차만별이고 주변 시세를 어떻게 또 정하느냐도 사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확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임대료 관련해서는. 이게 근데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된 분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임대료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건 30%에서 90%라서 이게 너무 갭이 크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30%에서 90% 선이라고 해서 이게 매입 임대만 비싸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좀 수치화된 통계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뭐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건 아파트에 비해서 좀 저렴한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싼 값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취지에 맞추면 임대료가 훨씬 낮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예. 매입 임대주택과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이거를 양측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매입 임대는 또 비싸게 매매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여기서 발표한 게 있으니까. 맞긴 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사적인 매매 계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임대료 수준을 확 낮추긴 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뭐 시세로 매매를 하고 그냥 그대로 공급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리를 한다거나. 수리를 해야 네. 되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공실률이 15.3%라고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인프라나 이런 게 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고 또 집 상태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만족도를 더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입 임대주택을 저도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뭐 일단 노후화도 노후하고 뭐 동료도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또 공급을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공택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상쇄하려면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또 그거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매입가가 좀 높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부채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실련이 또 주장을 하는 게 걔네 어차피 200에서 300%의 부채율은 다 있는 거 아니냐 공공기관이. 근데 너네 맨날 이렇게 뭐 부채 많다고 지금 이렇게 비싸게 공급하고 있는 건데 부채가 너네 별로 많은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공공택지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입 임대를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도입한 제도라고 봐야지 이거를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SH, 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들의 임대료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전 청약을 벌이고 있는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도 공공주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높다는 수요자들 불만이 많습니다. 시세의 땡땡 %라는 기준이 현실성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임대를 뭐 공급한다 해서 시세의 몇 프로로 공급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시세는 계속 변화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고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걸 시세의 몇 프로로 공급한다고 한들 사실은 소득이 이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절대적인 금액이 여전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보다 싼 거지 내 부담이 줄여지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최근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고분양가 이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시세가 도대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세를 그러면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가, 산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원룸 이런 것들 위주다 보니까 똑같은 사례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매매도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알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라는 기준이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근데 이게 이번에 인천계약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실거래가 주변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건데 아니 민영 아파트에 최신축 공급된 것도 그 시세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높아지게 된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 공공주택들인데?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주변에 신축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오래된 구축으로만 시세를 뭐 잡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분양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일률적으로 뭔가 기준이 되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시세는. SH나 LH 이런 데에서 이제 공급하는 공공 이 주택들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자료 뭐 고정금리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분들도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거래가를 다양한 집단에 해서 이제 한쪽으로 좀 편중되지 않게 만드는 뭐 그런 절차들이 좀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매입 임대를 할 때도 매입가를 결정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 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 평가 플러스 해서 그 가격이 또 적정한지 어떤 위원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이제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번에 또 경실련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도 좀 보완이 더 돼야겠죠. 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 심의위원회가 돼야 전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행태들도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런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공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은 약간 밀실에서 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누군가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좀 이익을 본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뭐 제 경우이긴 하지만 행복주택을 넣어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9번의 탈락을 겪었기 때문에 왜 내가 떨어진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투명성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굳이 공개하면 되는데 왜 사서 욕을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실련이 SH 상대로 이 해건의 공공주택 실태분석 시리즈를 발표를 했죠. 자, 그 첫 번째 발표에서 공공주택 보유하면 시민자산 증가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도 가능해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설명일까요? 오, 알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공공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내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내 집 마련된 거 맞잖아요. 그럼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안 그러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매입임대주택에 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살 공간이 생겼고 공공택지 분양 받으신 거랑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죠. 이게 공공택지 분양만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택지 분양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번 택지 개발 시작해가지고 뭐 입주까지 하려면 뭐 10년, 20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입지적으로도 이제 뭐 좋은 곳에 이제 큰 땅을 마련해서 공공 택지 분양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입 임대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게 제도라서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뭐 주거 만족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공실률을 낮춘다거나 이제 매입가를 좀 더 투명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보완을 해서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SH나 LH가 공급하고 있는 게 뭐 자기네들만의 뭐 규정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지 법적으로 약간 규제받는 게 있는 건가요? 그 친구들?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그냥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도입한 지가 얼마 오래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들이 아직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이제 매입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아직은 굉장히 이제 뭐 저소득층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많진 않죠.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 공고 뜰 때마다 항상 봤었는데 일단은 호수 자체가 되게 많이 없잖아요. 공공택지에 비해서는 적은 호수이기도 한데 뭐 당연히 저는 뭐 경쟁률도 높길래 공실률 같은 부분은 적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퀄리티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주거 복지? 한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네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SH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투명하게 그다음에 조금 더 제도가 개선이 되면 결코 매입 임대주택이 나쁜 제도는 아니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부동산 법률 지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